자, 이번 시간에는 대륙 이동의 추적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에 배운 잔류자기 그리고 복각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과거에 대륙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대륙 이동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해서 복각에 관한 내용들이 끝나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1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을 끝내셨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판구조론에 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네요. 7100만 년 전에는 인도 대륙이 여기 남반구에, 5500만 년 전에는 적도 바로 위에, 그리고 1000만 년 전에는 이렇게, 그리고 현재까지 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인도 대륙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봤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 스케일에 비해서 굉장히 수명이 짧기 때문에 현재 바라보는 인도의 모습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지각 자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잔류자기의 복각 자료, 이들을 통해서 당시 화성암들이 만들어졌을 때의 위치들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당시 인도 대륙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겠습니다. 1000만 년 전에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는 수렴형 경계가 존재하였다. 1000만 년 전에서부터 현재까지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은 그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 바로 수렴형 경계가 존재하였다는 말이지요. 자, 두 번째, 인도 대륙의 평균 이동 속도는 A 구간보다 B 구간에서 빨랐다. 만약 각 위도별로 거리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B 구간이 A 구간보다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다라는 것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B 구간은 1600만 년 동안 이동을 한 거리지요. 그런데 A는 2800만 년 동안 이동한 거리입니다. 시간은 길고 이동한 거리는 짧다면 이동 속도는 느리겠죠. 그래서 B 구간에서 빨랐다라는 니은의 설명은 맞습니다. 디귿,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에서 생성된 암석들의 복각은 동일하다. 추적한 위도 자료가 다릅니다. 추적한 위도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암석들의 복각이 달랐다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디귿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구는 자석이기 때문에 암석이 만들어지면서 암석 안에 들어있던 철 등의 자석 물질은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지표면과 지구의 자기장의 방향이 항상 위도에 따라 평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던 자석 물질 역시 지표면과 평행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즉, 어느 정도 각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자석 물질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을 나침반에 대해서 나타내 볼 수 있는데요. 나침반 역시 현재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N극과 S극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역시 지표면과 각도를 이루게 되죠. 바로 나침반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각도를 가리켜 복각이라고 합니다. 자, 당시에 있던 암석들은 복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암석이 어느 위도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지구는 북쪽이 S극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이 지면을 향하고 있지요. 그래서 N극이 지면을 향하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나온 복각, 그리고 이 개념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현재 지구의 자극과 자북과 진북은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겠죠. 하지만 과거에
자북과 진북이 같지 않다라는 설명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문제의 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지자기 문제를 풀 때 과거의 자북과 진북의 위치는 같다라는 가정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1번. 마그마가 굳을 때 자성광물은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자성을 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암석에 있는 자성광물의 잔류자기 방향을 측정하면 암석이 생성된 위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성물질이 수평면과 이루는 사이각,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복각이라고 했었습니다. 복각을 추적하며 시기별로 화성암 내 자성물질이 가지는 복각의 변화를 통해 대륙의 이동을 추적합니다. 복각을 추적하는 이유는 대륙의 이동을 알기 위해서이죠. 이때 복각과 당시 위도가 같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자극기에 생성된 화성암에서 측정된 고지자기 복각이 플러스 40도라고 해봅시다. 그때 생성 당시 위도가 23도 N이라고 한다면 역자극기에 생성된 화성암에서 측정된 고지자기 복각이 플러스 40도일 때 만들어진 암석의 위도는 몇 도가 될까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23도 S, 남이 23도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석이 만들어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 복각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복각에 관한 문제를 대륙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대륙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도 대륙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는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편의상 인도 대륙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일체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인도는 유라시아판과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인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특정한 지점에서 그 대륙에 있는 암석들을 시추해 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안에는 퇴적암도 있고 화성암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암 안에 자화된 물질, 철가루들이 존재하겠지요. 이것들은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에 복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만약 이 최초의 화성암이 만들어질 때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자기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정자극기였다면 이 대륙의 이동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마이너스 49도 복각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화성암이 만들어졌을 때의 당시 위도가 아마 요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요 정도면은 위도로 하면은 30도 S라고 하겠네요. 남이 30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1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복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암석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위도는 남이 10도 정도라고 그냥 대략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6도죠? 자, 플러스 6도면은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진 위치가 북이 3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각이 30도입니다. 자,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북이 한 15도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복각은 36도입니다. 자, 36도이면은 현재 위치는 약 한 2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기 암석이 만들어졌을 때는 남이 30도, 그런데 여기 암석이 만들어졌을 때는 북이 20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건이 없었을 때 이 암석 덩어리들이 만들어지고 쌓이는 동안 계속해서 이 대륙은 북상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지자기 복각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것은 대륙의 이동과도 연관이 있겠습니다. 자, 이를 정리해보면 인도 대륙은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부터 3,800만 년 전 사이에 복각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인도 대륙이 또는
측정한 지점이 적도를 지났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럼 그 이전에는 인도가 남반구에 위치하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모아보게 되면 현재까지 인도 대륙은 북상하여 남반구에서부터 북상하여 현재의 위도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교재의 내용 보겠습니다. 2번 인도 대륙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화성암층과 퇴적암층이 번갈아 있는 지질구조, 막대기죠.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시추한 상태입니다. 퇴적물이 쌓이다 마그마가 관입하여 굳어졌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만들어진 화성암으로부터 추정한 고지자기 복각이 그림과 같습니다. 아까 본 그림들이죠. 가령 71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화성암의 복각이 마이너스 49도라는 말입니다. 마이너스 49도라는 것은 나침반의 N극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복각표를 통해 고지자기 복각과 당시 위도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자극이 없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북과 자북의 위치가 일치한다라는 가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대륙의 이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800만 년 전에 마이너스 복각에서 플러스 복각으로 그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인도 대륙이 이때, 그러니까 3800만 년 전에 북반구에 위치했음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각이 커지는 것으로 보아 대륙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두 가지 가정, 아까 말했듯이 자기 북극과 진북이 일치한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 정자극기였다라는 가정은 복각을 이용한 대륙 이동 문제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단 어쩌고 저쩌고 하고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옛날 인도 대륙이 그려진 위치는 진북이 자북임을 가정하고 복각으로부터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아니라는 점, 그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고 있는 그림은 과거 복각의 변화를 통해서 인도 대륙의 위치를 추정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과거를 예상해 본 자료들이지요. 복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가정은 진북과 자북이 같다는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실제 문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자, 우리가 보는 자료의 진짜는 사실 이것과 같습니다. 인도 대륙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시추한 여러 화성암들의 자료와 나이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자료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복각입니다. 그리고 그 복각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북극과 몇 도 떨어졌다라는 그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6천만 년 전에 마이너스 복각이었다면 여기에서 당시 자기 북극까지는 이 정도 각도가 떨어졌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천만 년 전에는 요만큼, 2천만 년 전에는 요만큼의 위치가 떨어져 있다. 그냥 그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가정이 적용되지 않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과거에 자기 북극과 진북이 같다는 가정이었었죠. 즉, 우리는 이렇게 나타낸 경로를 가리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을 보정하지 않았을 때 그냥 이 대륙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때 자기 북극의 당시 위치를 때려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정을 해두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 당시 자기 북극이 진북과 같다라는 가정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북극을 요만큼 이동하게 되면 인도 대륙의 위치도 똑같이 요만큼 이동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6천만 년 전에 인도 대륙의 위치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4천만 년 전에도 요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4천만 년 전에 인도 대륙은 여기에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륙 이동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이 추정된 자료, 그리고 오른쪽이 겉보기 경로를 나타낸 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 누누이 강조하는 점, 과거의 자기 북극과 현재의 북극이
같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대륙이 있는 문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른 대륙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각각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체의 문제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여기에서도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있고 유럽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도 역시 암석을 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암석의 기둥이 나올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암석의 기둥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화성암들이 들어있겠죠? 그럼 화성암이 이렇게 땅땅땅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있겠죠? 그러면 이 화성암의 잔류 자료를 측정합니다. 다시 말해 복각을 측정하는 것이죠. 복각을 측정했더니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했던 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가 나옵니다. 바로 5억 년 전에 여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각거리 차이예요. 그 다음에 4억 년 전엔 여기, 3억 년 전엔 여기, 1억 년 전에는 관측한 지점으로 본 복각으로부터 이 정도의 각거리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유럽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5억 년 전에 요만큼 4, 3, 2, 1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유럽에서 측정한 겉보기 경로와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겉보기 경로가 달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아까 인도 대륙에서 보면은 하나의 라인으로 나와서 이를 자기 북극으로 옮기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두 대륙에서 나왔을 때 그 경로가 다르다는 것,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필요하게 되었었지요. 그 가설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의 북극 또는 남극이 두 개가 있다 라는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극과 남극은 각각 한 쌍인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대륙이 그 시간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 차이이지 북극과 남극이 두 개가 있지 않다라는 이론이었었지요. 자, 그럼 첫 번째 가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외핵의 대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자, 이 과정을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다이나모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구의 자기장은 쌍극자를 띱니다. 즉, 한쪽에 N극이 있으면 한쪽에 S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로로 만들어지든 자석 물질이든 N극과 S극은 각각 한 쌍씩 존재합니다. 물론 우주에는 자기 홀극이라고 해서 N극만 따로 있거나 S극만 따로 있는 물질이 예견은 되지만 N극이 2개 있거나 또는 3개 있거나 4개 있는 물질 시스템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지구 역시 2개, 3개, 4개의 N극과 S극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리고 다이나모 이론에 의해서도,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렇게 두 쌍의 북극을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겉보기 이동 경로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럼 겹친 상태에서 대륙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판단해 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5억 년 전, 4억 년 전, 3억 년 전 각각의 대륙을, 그러니까 그 자기 북극이 겹쳐지게끔 이동을 해보았더니 떨어졌다가 3억 년 전에는 만났다가 현재는 다시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베게너가 주장했던 원시 대륙, 판게아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에는 이렇게 2개의 대륙에서 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가 따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대륙이 분리되어 멀어져간 결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 대륙에서 그 이동 경로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유럽에서 측정했던 이동 경로대로, 즉 유럽 대륙을 움직여보고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이동 경로대로 움직여보게 되면
대륙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같은 과정을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륙을 고정시키고 복각 등으로부터 얻은 각거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 도다 그러면은 한 90도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형태로 말이죠. 그 각거리들을 통해 당시 자기 북극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5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북극의 위치가 달라지고 이를 선으로 이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가리켜 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라고 합니다. 문제는 유럽에서의 측정과 북아메리카에서의 측정 결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에 한 쌍의 자기 북극과 자기 남극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개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붙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대륙이 붙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순서가 반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겉보기 이동 경로를 붙여봤더니 대륙이 붙어 있는 상태가 나왔더라 라는 것입니다. 진북과 자북의 위치가 같다고 가정하면 두 대륙은 움직이고 있으며 두 개의 이동 속도, 그러니까 속력과 방향이 달라서 언제는 붙었다가 언제는 멀어졌다가 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이 판게아의 이론처럼 하나로 붙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구 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5억 년 전부터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에서 봤을 때 5억 년 전에는 붙여놓은 상태에서 지자기 북극의 그 위치가 다르죠?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때에는 대륙이 붙어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기억 시기부터 한 요쯤까지 보니까 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대륙이 가까워졌거나 붙어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 시기를 봤을 때, 자, 이때 역시 떨어져 있죠. 그 말인즉슨 현재에는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이 이와 같은 형태가 아니다, 즉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겉보기 이동 경로를 추적하게 되면 당시 대륙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또는 붙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겉보기 북극, 그리고 현재의 북극, 그리고 자기 북극을 일치시킨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네를 현재의 북극인 위치로 옮겨보자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극이 움직이면 얘만 움직일까요? 아니죠. 여기에 있던 대륙 역시 똑같은 각거리만큼, 위치만큼 평행 이동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당시, 그러니까 5억 년 전에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5억 년 전에는 얘네가 굉장히 낮은 위도,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복각이 작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디귿 시기, 현재로 올수록 어떻습니까? 진북과 거리 차이가 멀지 않지요. 점점 북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복각 문제, 고지자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과거의 겉보기 북극, 그리고 현재의 자기 북극이 같고 이것이 진북과 일치한다. 이 가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체득을 하신다면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과학 1에서는 항성의 물리량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부분입니다. 바로 이 파트, 복각과 고지자기 추적 문제이죠. 당시 진북과 자북이 일치한다는 가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구 자기가 정자극기로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통해서 겉보기 북극의 위치를 현재의 진북으로 이동하고 대륙도 똑같이 평행 이동하여 당시 대륙의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 대륙이 북상하였다, 또는 남하였다,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처럼
고지자기를 관측하고 암석을 분석하고 화석을 연구하고 기후를 연구해봤던 종합적인 연구 실적을 통해서 성과를 통해서 지질시대 동안 여러 차례 초대륙이 만들어지고 분리되었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최초의 초대륙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최초의 초대륙은 로디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억에서 12억 년 전에 만들어진 초대륙이지요. 자, 이때는 남극과 오스트레일리아가 북반구에 위치했습니다. 말이 겹쳤네요. 그러다가 8억 년 전부터 분리가 돼서 북반구에는 로렌시아라고 하는 대륙, 그리고 남반구에는 곤드와나라는 대륙이 크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륙은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고생대 말 2억 7천만 년 전부터 합쳐지게 되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거대한 초대륙을 판게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바다가 만들어지는데 이 바다를 판탈라사, 그리고 서쪽을 테티스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생대 초기였던 2억 년 전부터 판게아는 다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 쪽에 로라시아, 그리고 남반구 쪽에 곤드와나라고 하는 두 개의 대륙으로 쪼개집니다. 1억 5천만 년 전에는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가 분리됩니다. 자, 처음에 배웠었죠?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 사이의 지질 구조의 유사성, 바로 이전에 만들어진 습곡 산맥이 1억 5천만 년 전에 분리되어서 나타난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1억 년 전에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가 분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서양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이후 인도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분리하여 북상하기 시작하고 3천만 년 전에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여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하게 됩니다. 현재의 대륙 이동은 GPS 등을 이용하여 그 이동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부터 5천만 년 후, 1억 년 후, 2억 년 후에 대륙의 모습이 어떤 형태가 될지 인간의 영향을 관여하지 않은 그런 바이어스가 없는 상태에서 모습을 예측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자료들은 현재로부터 시간이 흐른 후 대륙의 위치를 예측해 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대표적인 발사형 경계였었죠. 자, 아프리카판이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골짜기가 생기죠. 그러다가 이 골짜기에 바닷물이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지고 두 대륙은 분리가 될 수 있겠죠. 이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다가 바로 옆에 있는 여기 홍해가 되겠습니다. 사실 아라비아판과 아프리카판도 옛날엔 붙어 있었는데 분리가 되면서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대륙 이동에 관한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각을 통해 과거 대륙의 위치와 모양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2억 년 전 최초의 초대륙인 로디니아가 있었고 8억 년 전부터 북반구의 로렌시아, 남반구의 곤드와나 대륙으로 분리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생대 후기에 다시 합쳐져 초대륙인 판게아가 만들어지며 습곡 산맥인 에팔레치아 칼레도니아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판게아는 중생대 초기에 분리되고 이때 대서양이 형성됩니다. 인도 대륙은 위에서 봤듯이 호주 대륙과 분리되어 북상하며 3천만 년 전에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여 히말라야 산맥을 만듭니다. 대륙의 분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때 집중적으로 출제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의 대륙이 판게아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판구조론 이후에 1990년대 현대 지질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업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